안녕하세요, 클라쉬의 이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국내 최초로 신티크 프로 27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신티크 프로 27의 특징, 장단점, 조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렇게 와콤에서 택배를 보내줬고요. 두 개가 와 있길래 잘못 온 줄 알았습니다. 신티크 프로 27의 본체이고요. 야, 이거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이란, 근데 생각보다 묵직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품들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네. 펜이 생각보다 얇아서 놀랐어요. 보통 와콤 타블렛은 펜이 약간 두꺼운데 사인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도 있는데 안 보고 다른 박스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크기에 비해서 생각보다 무겁진 않네요. 이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포장할 때 쓰이는 박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스티로폼을 사용했다면 신티크 프로 27에서는 재생 가능한 소재가 들어간 친환경 패키징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질소 포장이랑은 약간 다른. 이건 뭐야? 육각형 나사 드라이버? 이거 CD인가? 엄청 무거운 게 들어가 있는데 스탠드 본체인 것 같아요. 와, 무겁다. 이거는 받침대. 보니까 펜 관련된 부속품인데 이 안에 타블렛 펜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펜심 갈 때 쓰는 거. 똑딱? 부러진 건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쉽게. 여기에 펜 안에 넣을 수 있는 무게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펜 패키지에 포함된 금색의 이 무게추는 양쪽의 무게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무거운 쪽, 가벼운 쪽, 방향 상관없이 펜에 끼울 수도 있고, 펜 뒤 뚜껑을 열어서 안쪽에 집어넣습니다. 무게추가 뒤로 가게끔 해서 넣습니다. 이건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이에요. 무게추를 빼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앞쪽이 무거울 수 있게끔 무게추를 넣는 게 저한테 맞더라고요. 이게 여분의 펜심입니다.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번 프로펜 3에서는 펜심 옵션도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기본 구성으로 펠트심과 스탠다드 심이 있고요. 지금의 이 스탠다드 심은 카본 소재로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프로펜 3에서는 스탠다드 심이 회색입니다. 펠트 심이 검정색이라고 하네요. 펠트 심은 그림을 그릴 때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추천해드립니다. 펜도 고무를 낄 수도 있고 안 껴도 상관없고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무게추를 껴도 되고 안 껴도 되고,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총 36가지 정도의 패턴으로 펜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지? 원래 이렇게 넣어져 있는데 다시 뺍니다. 빼기는 되게 쉬워요. 여기를 돌리고 고무화기를 뒤쪽에서 끼고 다시 돌려서 끼워 넣습니다. 펜 버튼 부분을 끼워 넣고요. 똑딱. 그리고 본체를 한번 만져볼게요. 선을 연결하는 뚜껑을 떼보고요. 선이 엄청 많아요. 케이블이 4개나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는 케이블과 USB 선, 아답터를 비롯한 전원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선을 꼽는 위치, 본체 뒤쪽에 왼쪽에 있어요.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탠드를 조립해 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많이 걱정했는데 쉽습니다. CD 같은 거는 본체 뒤에 또 육각 나사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본체를 스탠드에 끼워 넣습니다. 묵직하네요. 뒤에 있는 이걸 내리면 모니터 암처럼 움직이고요. 위로 올리면 고정이 됩니다. 뒷부분에 덮개로 덮어줍니다. 어우, 엄청 무겁네.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엄청 묵직해요. 스탠드는 별도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목 건강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고 쓰기는 힘드니까요. 암과 스탠드 둘 중 하나를 장착해야 합니다. 암은 꼭 와콤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고 서드파티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펜 꽂이는 옆에다가 이렇게 고정할 수 있고요. 왼손잡이신 분들은 왼쪽에 꽂아도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위에도 구멍이 더 있는데 위쪽에도 되네. 여기에는 이 펜 홀더 뿐만 아니라 웹캠, 단축 키보드 등 연결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옆모습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아답터가 엄청 커요. 전기를 많이 먹나? 켜봅니다. 켜지네요. 잘 한번 쭉 닦아주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뒤에 버튼을 봤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전원, 두 번째 있는 게 메뉴를 불러오는 거고요. 세 번째가 터치 기능 끄고 켜기 버튼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이기양 쪽에 4개의 익스프레스 키가 달려 있어 가지고 총 8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손에 따라서 한 손은 펜, 다른 한 손은 익스프레스 키에 손가락을 두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큰 플스 패드를 움켜쥐는 느낌이랄까?
여기서 바람 소리가 은은하게 납니다. 보통 신티크가 발열이 좀 있는 편인데 이 제품은 발열이 전혀 없어요. 아마 여기서 공기를 빼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타블렛의 모든 옵션은 와콤 센터에서 가능한데요. 이전에 와콤 데스크탑 센터에 비해서 UI와 컨텐츠 내용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패드도 역시 존재하고 있고 현재 보여드리는 이 버전은 최종 상태가 아니라고 하네요. 전작도 그랬지만 터치도 굉장히 잘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터치를 끕니다. 안 쓰거든요. 자, 그리고 펜은 사이드 버튼이 3개더라고요. 원래 2개였는데 가장 안쪽에 있는 키를 누르니까 백그라운드 색이 셀렉트가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펜의 사이드 버튼은 1개부터 3개까지 원하는 대로 추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리고 해상도를 떠나서 주사율도 높아졌다고 하네요. 12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영화를 볼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화면이 이상하게 더 커 보였던 게 27인치임에도 불구하고 베젤이 좀 얇아져가지고 오히려 신티크 프로 24보다 본체가 좀 더 작은 느낌이었어서 공간 활용이 좀 더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새로 출시된 와콤 프로 펜 3로 드로잉을 해보겠습니다. 와콤은 항상 그랬듯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매우 훌륭합니다. 항상 판 타블렛을 쓰다가 액정 타블렛을 오랜만에 또 쓰니까 직접적으로 그림을 터치하면서 쓸 수 있으니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그림 그리는 영상을 좀 구경하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림 그린 사람 좋은 도구를 사야 할까?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짜리 칼, 가위,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도공들, 망치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인이 되는 것에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런 이름 있는 장인들은 결국은 경제적인 것들까지 충족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추후에라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있겠죠. 각설하고,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오래 그리고 오래 쓸 것이라면 어느 정도 좋은 걸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AS,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마우스를 비싼 걸 샀었는데 AS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 돈은 드릴 테니까 고쳐달라 했는데 안 고쳐준대. AS 기간 지나서 그냥 버리래. 그럼 왜 내가 비싼 걸 산 거예요? 2년도 안 돼서 고장날 거면. 아무튼 좀 짜증났고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반대로 가성비 좋은 타블렛들이 있거든요. 물론 소모품이나 뭐 마우스 이런 애들은 그런 걸 쓰는 걸 추천하지만 타블렛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래 써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므로 아무거나 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런 걸 다 떠나서 가성비 타블렛을 저는 많이 써요. 이 제품들이 절대 비싼 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중국 제품들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AS가 좀 부족한데 AS 해주는 곳에 직접 못 가면 택배로 보내면 됩니다. 한번 괜찮은 걸 사시고 오래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액정 타블렛인데요,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액정 타블렛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그리는 사람이 거북목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림 그릴 때 거북목을 좀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의자 허리 받침대를 85도로 만듭니다. 그리고 목 받침대에 목을 딱 붙여요. 팔꿈치 고정대가 있어야 해요. 반드시. 정면은 살짝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살짝 튀어나온 책상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의자에 팔꿈치 거치대가 꼭 있는 거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팔꿈치 거치대가 없으면 어깨로 그리기 때문에 그 하중을 오래 버티지도 못하고 집중도는 당연히 떨어지고 몸은 아프고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화면에 손이 닿게 되는데 마찰력 때문에 미끄러지듯이 그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장갑을 착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아무튼 총평입니다. 이번 신티크 27 써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고, 일단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무겁다? 약간 무겁다? 그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장점이야 뭐 워낙 많죠. 필압감, 정확도, 반응, 속도, 화질, 발열이 단점이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극복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는 액정 타블렛 앞에다가 무조건적으로 반사율을 막는 필터링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을 안 해도 충분히 뭐 제 얼굴이 보이거나 다른 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만 집중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리고 이런 신티크나 액정 타블렛은 주사율이 좋지가 않은데, 이번 거 120 주사율이라 가지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게임을. 네, 그리고 와콤 제품에서는 AS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가 고장나냐에 따라서 비용은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와콤 제품의 가격 자체가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이번 신티크 프로 27의 단점, 별도의 스탠드가 장착이 따로 필요해서 좀 허접하더라도 받쳐주는 애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림도 많이 그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